우리 동네 예. 바위 위에서 예. 큰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접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바위 위에서요? 예, 바위를 뚫고 참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예. 아주 신기합니다. 바위를 뚫고 나무가 자란다는 것. 제보자는 직접 촬영한 화면까지 보내주었고 정말 바위에서 나무가 솟아오른 듯 보였는데 그 바위가 어디에 있는 건데요? 장애빈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장희빈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건 본명 장옥정, 우리에겐 장희빈으로 더욱 익숙한 그녀. 궁녀의 신분에서 국모의 자리에 오른 희대의 요부로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악랄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악녀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 이후 특히 묘지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장희빈의 묘는 어디 있어요? 장애빈묘? 네,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 가묘 비슷하게 해놓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장희빈의 묘는 그녀의 남편인 숙종을 포함해 조선시대 다사왕의 능이 모여있는 서원흥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숙종과 인현왕후가 나란히 묻혀있는 명릉에서 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그곳에 대빈묘, 즉 장희빈의 묘가 있었다. 바위가 하나 있다는 것은 어디에? 예, 저 묘 뒤편에 바로 실제로 그 장희빈묘 뒤쪽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커 보이는 바위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 바위 위에서 높이 솟은 나무 또한 볼 수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장희빈묘에 일어나고 있는 신기한 현상을 알고 있다고 했다. 맞아, 이 날씨면 요부라고 하잖아, 그걸. 이제 그런 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기가 세니까 그 자연도 그 여자의 기를 받아서 보기에도 상당한 크기의 바위, 그 바위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 바위 둘레는 성인 남자 4명으로도 부족해 5명이 겨우 팔을 벌려 둘레를 재기에도 벅찼을 정도. 실제 둘레가 무려 10m 50cm에 육박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는 관람객들 역시 놀라움과 신기함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장희빈 씨 예쁘고 기세다. 그래가지고 바위에서도 그렇게 나무가 나오지 않았나. 바위 위에 이렇게 나무가 서 있었던 거는 처음 봤죠. 신기하네요, 정말. 장희빈 마마의 그 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고 그 기를 많이 받고 가고 그럽니다. 그 장희빈의 그 도끼가 바위를 뚫을 정도로 센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대의 요구로 악랄하고 표독스런 여인이었던 희빈장 씨. 숙종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기까지 그 과정조차 결코 순탄치 않았음이 역사에도 기록돼 있는 사실인데 장희빈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상당히 성격이 모나고 그다음 표독스럽고 사약을 한 3사발 정도 마시고 나서 죽었다. 또 사약을 안 마시려고 계속 발부둥 친다든지 하여튼 그런 죽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면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곳에 장희빈의 강한 기운이 흐르는 걸까? 또 바위와 나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했다. 산 능성에 바위가 있다. 아니면 묘지 주변에 바위가 있으면 지맥의 흐름상 바위 아래쪽에다가 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쪽에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빈묘 같은 경우는 이 바위들이 있고 바위들의 아래쪽에 쓴 예인은 이거는 일반의 백성의 묘에서도 흔치 않고 풍수적으로 아주 지기가 약한 터입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오히려 땅의 기운이 약하다는 것. 죽은 뒤 야산에 방치됐던 장희빈 묘. 이후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에 의해 비로소 번듯한 묘에 묻힐 수 있었는데 결국 69년 6월 경기도 광주에 있다 숙종에 겹친 이곳 서원흥으로 옮겨오게 됐던 것. 그런데 왜 풍수지리상 피한다는 바위가 있는 곳으로 선택한 걸까? 그 이장을 모셨던 어르신들이 계셨었는데 지금 뭐 40년이 가까운 시간이니까 그분들이 증언할 수도 없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들 어르신한테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묘소를 일로 옮겨오면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니까 이 바위 아래다가 둬서 좀 길을 좀 눌러야 되겠다. 장희빈의 길을 누르기 위해 이곳을 묘자리로 택했다는 이야기. 과연 신빙성 있는 이야기일까? 묘를 이장할 당시 서운흥에 근무했던 관리수장과 어렵게 접촉할 수 있었는데 큰 바위가 있던데요. 네, 큰 바위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나요?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 터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 전주시 정약원에서 예. 그 직원 이렇게 모셔가지고 털을 잡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보는 사람은 예. 그 정도 바위는 괜찮다. 그 주변에서는 거기가
제일 명당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제작팀은 그 다음 날 당시 관리소장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묘 이장 당시 보았던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주겠다고 했는데 관이 아주 깨끗했고 그 이후에 관 뚜껑을 일단 한번 열었었어요. 열었는데 금방 돌아가셔서 모시는 사람하고 천이나 그 삼배 이런 게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 위 부분 얼굴 부분을 뭐 열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밑에 부분을 하는데 그 부패가 안 되고 그 미라 뭐 수천 년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더라고요. 장희빈의 시신이 놀라우리만큼 온전한 상태였다는 것.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다는 바위. 그렇다면 나무는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일까? 정말 나무는 바위를 뚫고 자란 것이 맞는지 나무 전문가, 암석 전문가가 확인에 나섰다. 과연 나무의 수령은 얼마나 될까? 상수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달리는 수령은 50년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바위 틈에서 생장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상당히 적었을 거고 추정이 됩니다. 묘를 이장하기 전부터 나무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인데 게다가 바위의 틈이 상당히 크고 그 뿌리가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나무가 바위를 뚫고 살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나무가 이제 바위 틈에서 자란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생장 여건이 안 좋아서. 근데 여기는 바위가 크지 않고 바위 밑에 바로 땅이 있어서 흙이 많기 때문에 틈을 벌리고 흙으로 뿌리가 뻗었기 때문에 바위와 상관없이 잘 자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바위의 상태는 어떨까? 확인 결과 바위의 정체는 화강암으로 밝혀졌는데 대개 그 바위를 갈릴 수 있는 나무는 향나무가 많고 화양목. 이제 그런 거는 뿌리의 힘이 강해요. 강해서 바위를 갈릅니다. 상수리 나무가 성장하면서 바위를 갈른다. 이거는 아주 드문 일이고 별로 없다 이라 봐요. 그럼 현재 이 바위는 바위를 갈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개별의 바위요. 이게 밑에 바위 있고 위에 바위 있습니다. 그 새에 흙이 있는데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성장한 나무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 하나의 바위가 아니라는 것. 실제로 앞부분에서 볼 때 하나의 바위로 보이는 것과 달리 뒤에서 보면 여러 조각의 바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장희빈 묘에서 왜 이런 소문이 나왔던 걸까? 우리나라의 분당 정치에서 10인장 씨가 희생물이 됐고 그 희생물이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책에 좀 안 좋은 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많은 죽음과 그 죽음의 길에서조차 순조롭지 못했던 여인 장희빈. 그런 그녀의 역사 속 이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보기 드문 자연 현상을 보고 지어낸 하나의 이야기는 아니었을까?